연기의 유동성이란 그죠? 네. 연기 유해성이고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고온 영역과 저온 영역 연기죠. 제가 이 고민 엄청 많이 했거든. 아무리 봐도 답은 아닌데 이렇게 답을 엄청 고민이 많았습니다. 잠깐 틀만 보면 연기의 유해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사 때 배웠던 시각, 심리, 생리적 세 가지로 정리했고요. 추가 논문 밑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연기 유동층의 현상이 고온 영역과 저온 영역이거든요. 저온. 그렇죠. 이건 개요는 엄청 단순한 형태입니다. 화재 발생 시 발생되는 연기는 그렇죠? 많은 인명피해, 유해성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하는 거죠.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는 많은 유해성과 유동으로 인해 큰 피해를 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유동입니다. 그죠? 유동은 고온의 영역과 저온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유해성과 유동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해성들 쭉 한번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요 고온연기의 연기층은 실링제트 플로우 아니면 뭐 가스 팽창, 부력의 영향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버무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뭐 뜨거워진 연기 형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력도 가스 팽창도 다 같은 논리입니다. 연기를 이제 구분하면 연기는 이렇게죠. 연기의 유동 측면이죠. 연기의 유동은 유동이 가능한 것들은 어떤 개념입니까? 라면 압력차 때문이거든요. 압력차의 원리를 보면 첫 번째 가스 팽창, 두 번째 부력,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등등. 그 외에 외력 형태 말고 외부 영향이지 말고 그러니까 요만큼만 먼저 보는 거죠. 이건 연관이 직접적으로 뭐하고 되어 있습니까? 온도하고 되어 있거든.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이 결과물에서는 제가 양념 삼아 천정제트 흐름을 넣은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런데 온도가 낮은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 이제 단층화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주변 온도와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가 발생했었을 때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고요. 부력과 가스 팽창이고 도달 시에 흘러가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온에 화염이 있는 상태면 상관없는데 그냥 저온에 속불로 발생한 환경이면 얘를 온의 흐름, 얘를 저온이다 생각하시고요. 얘 단층이죠. 그 형태로 이제 구분 지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되는 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축에 속해요. 알바트 경험시. 지난 시험도 나왔었고, 그 다음 나가서 저온의 영역은 단층이 생긴다. 상승량이 여기다. 그 이유는
온도가 낮기 때문이죠. 단층화가 발생되는 화재 자체가 에너지가 작고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부력에 대한 흐름이 좀 아주 작죠. 안 되는 거. 그렇게 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내리면 똑같은 형태로 이야기되면 되죠. 첫 번째가 연기의 발생된 연기의 유해성, 유동성, 그리고 이 자체는 이제 피해의 확대를 일으키죠. 네. 그래서 상기와 같이 연기의 유동을 이해하고, 하고 유동되는 연기의 특성에 맞게 감지 및 소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고요. 3번은 실제 화재 시험과 유사한 우리가 말했던 뭐가 있습니까? 영어로 있는 애 핫 스모크 테스트 등의 실험과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안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런 게 이제 주된 거죠. 왜 해야 되냐, 왜 이런 것들. 그 다음 넘어가서 CPVC다, 그죠? CPVC입니다. CPVC는 예상 문제였었고요. 적용 가능한 설비, 생각해보면 설비가 특징이 주의사항, 그 다음에 대상, 기준에서 정하는 대상.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뭐가 중요합니까? 왜 CPVC 나왔어? CPVC 뭐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강간에 그렇죠? 적용하기 용이한 강관은 많은 부식 등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화재 시 파손 등으로 소화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됐죠? 현재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CPVC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용에 제한이 많다. 적용되는 설비와 특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CPVC에 대한 적용 이렇게. 그 다음에 특징 교재. 특징에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세 가지는 자기 소화 성능, 그죠?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낮고 부식이 생기지 않는다는 가장 큰 특징. 세 가지만 딱 제대로 쓰시면 훨씬 좋습니다. 반 페이지만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적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 반 페이지 어떻게 예쁘게 쓸 거냐. 반 페이지씩 적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지금 시공상의 주의사항에 가장 큰 최근의 문제점은 뭡니까? 라면 얘가 있습니다. 얘가. CPVC는 말 그대로 본드로 붙이거든요. 녹여가지고 붙이는 메커니즘이 아니라서 얘를
공기 단축을 통해서 경화가 되는 시간을 고려하지 못하면 나중에 또다시 추가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요 공동주택은 감리들은 좀 알아야 되죠. 아파트 등 화장실은 이제는 이제 무관합니다. 무조건 합성수지 배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부분 한번 보고 가자.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그렇죠? 상기와 같이 CPVC의 특징과 설치 대상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렇죠? 저변이 있는 곳을 제외한 그래서는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형태의 그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재 발생에 대한 그죠? 하중이 높은 곳의 추가적 제한, 시공 공기의 정립, 그리고 사용 설치 방안의 구체성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현장 가보면 금방 시공합니다. 금방 다 됐다고 이렇게. 그래서 금방 걱정하게 됩니다. 저것도 뭐 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S모 건설사는 절대 못 쓰게 합니다. 배관이 찢어진 죄가 있어가지고. 얘는 시공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아예 관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세대 전체가 다 하자 처리가 되는 바람에 그다음부터는 아예 쓰지 마. 단점이 보고 있는 거죠. 보시고 감압 방식 예상 문제였었죠. 방식. 그리고 감압이 필요한 이유, 종류, 방식, 일반적인 방식, 그리고 성능 시험.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와서 좋다라는 것들도 써주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라고 하면 뭘 적을까요? 이렇게. 예. 소화 배관은 과압으로 인해 소화의 실패, 화재의 확대 및 소화 실패로 지는 경우가 많다. 그죠? 과압으로 배관 파손, 이런 것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적정한 압력으로 감압을 하는 것이 한데, 최근에 가이드라인에서 감압 밸브의 성능 시험한 사항의 도입 등 기준이 개선되어서 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소화배관은 고층화되면서 과압에 대한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과압의 실패로 인해서 화재 확대, 소화 실패가 너무 많이 빈번하죠. 그래서 감압 밸브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성능으로 감압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이드라인에서 감압의 성능에 대한 기준이 도입됐으니까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감압 방식은 다음 시험에 또 나옵니다. 이건 별별 3개 해놨었죠. 제가. 또 나온다.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요거 한번 봅시다. 왜 감압해야 됩니까? 압력이 높으면 소화 실패합니다가 딱 한마디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실패한다. 오른쪽은 양념이었죠. 하지 마세요. 이번에 감압 방식에 대한 종류. 말단, 개통, 그 다음에 전용 펌프, 요런 그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계 펌프, 부스터 펌프, 고가수죠. 요런 그림. 그림을 딱 정리해서 그리시면 큰 의미는 뭐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간략하게 적고 방식만 적고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요 문제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뭐 고층 건축물일 때는 이렇고 고층이 아닐 때는 이렇다 하는데 최근에는 체제로 운전을 펌프가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압력이 높아져. 그래서 압력 구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고압에 대한 구간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감압 밸브를 적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상세에는 옥내 소화전처럼 예를 든 거죠. 그래서 각 소화전에는 이렇게 그림을 크게 그려보면 각 소화전에 과압이 될 수 있는 범위 있죠. 이렇게 이 범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압 오리피스를 다 넣고요.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지 네, 고가수조 방식을 활용했었을 때 그렇죠? 펌프로 최상층을 하고요. 그리고 적정 압력이 나오는 구간에 자연 낙차를 활용하고 감압 밸브를 활용해서 감압 밸브에 대한 구간이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해서 한번 딱 그려놓으세요. 아, 이 방식이구나. 이해되시죠? 최상층은 펌프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자연 낙차로 쓰고 그 다음에는 감압 밸브를 통하고 이렇게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압 밸브 등등의 고층 건축물만 그렇습니다. 고층 건축물 낮은 낙차는 안 하죠. 그냥 감압 오리피스하고 감압 밸브만 딱 쓰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 보면 4번에 요건 제가 요약을 좀 더 다 할게요. 아우 예전에 살짝 보고 이런 것도 하네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내용이 꽤 많죠. 근데 한번 보시는 게 좀 좋긴 합니다. 압력의 설정, 유지, 그 다음에 방출 이렇게 3가지로 해서 이게 요약하면 엄청 간단한 내용인데 쓰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결론 부분 뭘로 하면 되겠습니까? 라면 결론 감압 밸브는 3번에 결론 검증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막말로 얘기했을 때 감압 밸브는 승인품을 쓰라고 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할게요. 결론은 첫 번째는 뭡니까? 라고 하면 과압 구간을 최소화하는 하고 적정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기와 같이 감압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죠? 이번에 그런데 좀 약간 불편한 거죠. 현재 적용하는 감압 밸브는 승인품이 1개소 정도로 사전 검증이 미흡한 상태이다. 그렇죠? 3번에 가이드라인과 라인에 검토하여 감압 밸브의 설정과 그렇죠? 유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장에서 설치하고 있어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감압 밸브가 그냥 중요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국제 기준에 준하게 넣자. 제가 항상 고집하고 있는데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국내에서는 신우 밸브 딱 한 밸브가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인데 승인품과 비승인품이 가격이 몇십만 차이 나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 받은 걸 넣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넘어가서 지침입니다. 지침. 아유, 뭐 그냥 기준이니까 암기하세요. 예. 근데 이거까지 외워야 돼. 아니야. 내화 구조에 대한 기준만. 그죠? 내화 구조는 간단하게만 그냥 정의면, 그죠? 예. 1번에 좀 더 멋진 말로 좀 흘러가자 하면, 뭡니까? 하면, 플래시 오버. 오버 이후의 건축적, 건축 내화 성능을 위해서 내화 구조를 도입하고 있다. 그죠? 2번. 그 다음에 나왔던 형태가 적용되는 장소의 세부 기준이 산업 안전 등의 지침으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3번 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다 쓸데없다를 말하면 큰일 나죠. 안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내는 문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니까 알아봐야 된다. 너무 다양해요. 근데 정의, 설치 장소, 그죠? 요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스 폭발하고 위험물 분진 장소이거든요. 산업안전이. 거기에 적용하는 건 이해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적용 부위들 등등등 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결론은 마찬가지죠. 똑같이, 그죠? 예. 플래시 오버 이후 대화 성능을 유지하고 재사용을 위해서 적용되는 대화 구조는 건축적 적용과 산업의 적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렇죠? 보다 더 검증 제도 활용한 능의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다. 등등 이렇게 쓰면 간략하게만 쓸게요. 잘 몰라서 있는 부분들도 너무 산업안전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살짝 넘어가 볼게요. 쫙 넘어가서 공동주택 네모 딱 치놓고, 그죠? 문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옥내소화전, 비상조명 등 비상콘센트 기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그죠? 선크론에 대해서. 이건 전혀 다른 두 개인데, 화재 확대를 방지한다는 측면과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호하는 측면은 같죠. 그래서 이것들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 한번 보시면 호스릴 방식, 그죠? 그리고 감시제반 1층 똑같고, 그리고 비상조명 등이, 그죠? 거실로 이르는 복도, 계단, 통로 다 있어야 되고, 요 부분 잘 이해하세요. 세대 내에는 출입구, 인구, 통로 넣어라. 그죠? 기준화가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한꺼번에 하루는, 그죠? 예. 최근 공동주택, 그리고 지하층 등의 화재는 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최근 도입된 공동주택의 기준과
지하층에 적용하는 성큰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되죠. 좀 더 부수적으로 적으면 되는데 중간에 이제 없었다, 뭐가 없었다, 더 큰 피해가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고 썬큰은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더 들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됐고 요거 좀 잘 됐죠. 가이드라인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개요로 들어가면 더 훨씬 더 좋을 말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구획된 세대의 소방시설의 적용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서 화재 시 많은 인명 피해 등을 야기했다. 그죠? 최근 도입된 공동주택 기준은 이 부분을 많이 개선하고 있다. 그렇죠? 아울러 지하층의 연기 등에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썬큰의 적용 및 활용 가이드가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엉뚱 같지만 써놨어요. 그 외에 뭐 앞으로 검증제도 이런 것들 넣으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근데 이건 돈이 참 많이 들겠네요. 요거. 그죠? 아날로그. 자동 전환되는 재현. 핵심 키만 몇 마디만 딱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살짝 넘어가서 6번. JHS. 그죠? 얘네들은 결국은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기준에 대한 활용이다. 그죠? 활용 부분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언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 그죠? 국제적으로 통일되는 기준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자 이런 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위험물에 대한 분류, 표지, 유해성 등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 폭발성, 신호, 경고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짧게 한 마디만 딱 적으면 키만 좀 적어볼까요? 예. 국제적 분류 체계에 적합하게 적용이 필요하다. 그죠? 예, 무분별하게 달라져 있으니까 적용할 때 피해가 많이 컸었던 거죠. 그리고 특정 위험에 대해서 위험성과 그리고 경고 등의 신호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딱히 할 말이 많진 않으니까 그렇게 한번 할게요. 됐죠? 그 다음 넘어가서 등등등. 요거는 이제 유지관리 측면과 맨 마지막은 3번. 결론은, 그죠? 추가로 할 거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분류 체계가 다른 위험물의 적용에 공통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죠? 법도 다 다르고 우리 위험물법하고 산업 쪽 JHS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험물법과 다른 형태에서는 공통되긴다는 기준이나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상 넘어가서 라스트 4교시입니다. 짧게 좀 할게요. 열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특정 학교를 얘기해서 그 동네 좀 그렇지만 강원 쪽이더라고요. 거기에 똑같이 이렇게 답이 약간 좀 부실을 하듯 돼 있습니다. 뭐다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그냥 일부러 다 넣어놨어요 그대로. 그래서 아마 그 문이 만약 출제하셨으면 더 잘 돼 있는 다른 답을 좋은 점수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이제껏 쭉 많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핵심되는 말 좀 찾으셔가지고 줄 치셔서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저도 이제 존 모델, 필드 모델, 그 다음에 화재 감지 모델, 피난 모델, 그 다음 나와 있는 그죠? 내화 모델 이런 것들을 그냥 이론만 좀 잘 했었는데 그분이 가르치고 있는 그 과목에 시뮬레이션 상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땅히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얘죠, 얘. 그죠? 얘는 어느 모델링을 정도 하고 있습니까? 분기 시점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분기 시점. 이거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재미삼아. 이 분계 시점에 대해서 각기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좀 많이 개선이 좀 필요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3시간, 4시간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형태는 화재 모델과 피난 모델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라면 고층화될수록, 그죠? 고층화, 심층화 될수록, 그죠? 우리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설계 방식들, 규약, 배관 등의 설계 방안은 규약 배관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설계 방안? 기존의 설계 방안으로는 감지와 소화가 용이하지 않아 그래서 실제 많은 피해를 야기한다. 그죠? 두 번째는 최근 성능 설계 대상인 경우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3번 각 모델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는 구역 공간에 대한 부분이고 필드는 그 개체 전체에 대한 흐름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화재 감지는 요런 내용이죠. 뭐다라는 것들만 조금 이걸 지금 조금 잘 알아야 나중에 비슷한 말이 나왔을 때 약간 거짓말을 좀 쓰기 좀 편한 형태. 그리고 피난 모델 등등등 나와 있습니다. 끝에 가보면 이제 결론을 짧게만 적으면 그렇죠? 상기와 같이 다양한 모델링으로 그리고 화재 시 발생하는 수많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그죠? 화재 모델링과 비난 모델링에 관해서만 성능 설계에서
대시 있다. 3번에 건축적 그죠? 내화 모델 등의 적용 및 기준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써놓을까요? 광명은 건축합니까? 안 하죠. 예. 하는 데도 있더라고. 한방하고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면 그냥 다른 건 아니고요. 건축적으로 내화 성능이 어때까지 될 거라는 것들만 시뮬레이션 하고 그 시간 내내 사람들이 전 건물에서 탈출하는지 정도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 내화 성능은 아니고 탈출 시간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건물은 2시간, 3시간 내화 성능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탈출하는데 전체 하니까 55층짜리 보니까 1시간 10분, 20분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1시간 10분, 20분 이내에 건물이 무너지진 않으니까 그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건축 내화 모델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화 설계가 된 거지. 그게 그겁니까? 하기에는 그냥 서로 웃었죠. 그건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마무리하시면 되겠어.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비난기구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기준. 그렇죠? 이건 개요에 하는 형태는 뭡니까? 라고 하면 실제 피난에 대해서 보조하는 거죠. 양방향 피난의 중요성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는 뭡니까? 라면 양방향이죠. 양방향. 그래서 국내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국내는 건축적 양방향 피난의 형태가 미흡하여 피난기구의 적용이 피난기구가 건축적 양방향 피난 형태가 미흡하니까 피난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그 다음 단점 뭡니까? 하면 2번 피난기구는 1층에서 10층의 층만 적용되어 활용이 고층에서는 활용이 미흡하고 설치되는 제적 기준이 부족한 편이다. 3번 피난 장비 및 피난기구의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렵네요. 말짜기가. 요건 외우세요. 이건 제가 외우려 했는데 썼죠. 어떻게 이게 미국 뭐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고 있잖아요. 미국 다승피 그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대구 다승교. 왜 대구 다승교 했으면 대구에 약간 이상한 종교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단체를 떠올리면서 그 다음에 여기는 4층부터는 3층까지 썼던 놈에서 미끄럼대를 빼고 구다승교고요. 그리고 다중이용 같은 경우에는 노유자요 1, 3층에서 그죠? 대구 다승이고 요거 추가죠. 사기죠. 사기. 이해됩니까? 사기. 이 종교가 사기였다고. 그 다음에 의료 근린 입원실 있는 의원 노유자 시설에서 피난용 트랩 추가고 얘는 미끄럼대 빼고 그 밖에서는 추가하고 못 빼고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얘는 마지막으로 결론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건축적 양방향 미흡 그리고 피난기구의 적용 부재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렇게 쓰시고요. 맞다. 해외의 경우 건축적
양방향 확보로 피난기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가옥도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적 양방향 반드시 도입해. 한번 고민해 주세요. 노유자 시설이 특히나 그렇죠. 아예 노유자 시설이 그렇게 안 되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저는. 넘어가서 도로터널. 도로터널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다, 그죠? 뭐 했습니까? 이거는 개요만 바로 짜면, 최근 터널, 방음 등의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되었다. 터널은 그죠? 일반적으로 뭡니까? 밀폐와 개방의 단점, 화재적 단점을 주고 많은 문제점이 가지고 있어서 점이 대두되고 있다. 3번 터널의 등급과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위험도 지수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생각을 해요. 스타일처럼. 터널 요거 추가됐습니다. 요거 때문에 보시고 가셔야 돼요. 이건. 다음에 방음터널 한번 준비하시죠. 방음터널의 기준은 제가 따로 프린트물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왔던 형태가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별표 3개짜리로 이렇게. 백 레이어링의 테츠너식입니다. 테츠너식과 그죠? 그 다음 지금 나와 있는 형태가 온도. 그 다음에 이제 터널 경사에 대한 보정 개수. 요만큼이죠. 교재 그대로거든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어렵죠. 쓰실 수 있는 분 잘 없죠. 근데 얘가 어디 있었냐면 밑에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 표에. 요 보입니까? 이렇게. 요 항목들이었거든요. 교재에 있는긴 합니다. 그래서 사고 확률에 대한 개념이고 표고차, 경사도, 터널 높이, 곡선, 대형차 혼입률, 주행거리계, 그 다음에 서비스, 터널 내 합류, 분류, 교차로, 신호등, T지, 톨게이트죠. 이런 것들로 구분해서 위험인자가 추가가 되더라. 요렇게 이제 답을 썼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답은 시뮬레이션입니다. 결론은 이런 말은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뭡니까 하면 터널의 위험성은 기본이고요. 어떤 그래서 최근에는 그죠? 시뮬레이션 그리고 성능 유지 설계의 도입으로 안전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거죠. 안전도가 향상되고 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존의 터널도 검증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화재 예방 안전진단의 항목에 넣는 거예요. 안전진단 등 시행. 터널 아직 제대로 된 인명피해가 안 났거든요. 나면 큰일 나요. 그 다음 넘어가서 전류입니다. 요것들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면 얘죠. 이렇게. 묶어져 있죠. 이렇게 묶는 거. 전압 강화에 대해서 그렇죠? 소방전기에 대해서
솔로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방전기의 전압 강화 등의 문제. 그러면 뭐가 안 됩니까? 화재 시 경보 등 솔로 문제. 그래서 소화 실패됩니다. 이게 100%거든요. 실패. 두 번째, 뭐가 문제입니까? 전기하시는 분 다 알죠? 도대체 어떻게 달아야 된다라는 구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설치합니다. 설치. 전압 강화를 알아보질 않죠, 잘. 왜냐하면 동작 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24V 뜨거든요. 동작 시에 전류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솔로의 명확한 계산 등의 기준이 소방 기준에는 미흡하다. 3번 전압 강화 그리고 부하 전류의 적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딱 하죠. 그래서 했는데 부하 전류, 저는 이제 답을 쓸 때 항상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라고 했던 게 계산식, 그 다음에 기준, 조건, 그리고 풀이. 제가 이걸 좀 고집하는 이유는 이렇게 쓰신 분이 만점을 받은 경우가 들어있어가지고 가급적 이렇게 연습해 보시라는 거죠. 넘어갔더니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기준보다도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초과해서 경종이 방송이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됩니다.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대책,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은 흐름상 같이 만들면 되죠. 상기 조건의 계산 결과, 그죠? 대상물의 경보가 발생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됐죠? 그래서 솔로의 기준 개선 및 강화가, 이때 강화는 전압 강화를 10% 이내, 10% 이내, 그죠? 등이 필요하다. 설치 이후의 동작 시 선로 검증 등의 점검 제도 개선도 요구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설치하고, 참고로 그 점검회사에서 동작 시에 선로 체크 안 하거든요. 그냥 뭐 감지기 안 떠. 그러면 단선. 그 동작했을 때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도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왜 해 우리가? 이런 거죠. 돈을 더 줘 이렇게. 돈을 더 주고 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론만 보고도 알 수가 없는 거라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단열재. 배관 등의 단열재다, 그죠? 소방에서 쓰고 있는 단열재. 단열재는 뭐하고 연결됩니까?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동파죠. 동파의 피해를 얘기하시는 거죠. 1번 소화배관 동파로 많은 재산적 피해 및 화재 및 재난 시 화재 시 실패로 이어진다. 두 번째, 동파 방지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 단열재는 불연제의 부재로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다. 단열재의 물적 특성과 영향 요인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되겠죠? 심각합니다. 심각해. 단열재가 불연재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단열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열재가 지금 나오는 것은 그 다음을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동파 방지하고 있는 형태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나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모 두 회사에서 어떤 방식이 더 옳을지를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최근에 나오는 건 뭡니까? 예상 문제만 잠시 둘까요? 저거는 나올 수 있는 필름형이 있습니다. 필름형 열선. 그죠? 네. 딱 하나 써놓으세요. 검색하시면 필름입니다. 필름. 테이프처럼 빨라요. 그 열선입니다. 열선. 그걸 지금 밀고 있습니다. 두 회사에서. 저게 저런 것들이 예상 문제죠. 열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그렇죠? 화재 위험성이 없다더라고. 그 열선이 불연재라더라고 또. 잘 만들었군요. 영양인자, 단열재, 함수율, 밀도, 그 다음에 온도. 단열재다 영양인자입니다. 그죠? 이것들은 그냥 물리적 특성이니까 잠시 보시고, 아래쪽에 너무 많이 보시지 마시고, 종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 근데 종류는 저는 이걸 구분했거든요. 이걸. 화염 전파하고 연기 발생 부분 위주로만 했어요. 나머지에 대한 장단점은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무기질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용 단열재 도입이지. 이 중에서 어떤 도입재? 불연성 검토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하면 대체재 찾는 거죠. 재의 활용. 그죠? 3번. 그리고 동파가 방지되는 환경 적용 등 검토. 살짝 생각해 주세요. 예? 그라스홀은 단열 효과가 없어요. 불연재입니다, 그냥. 단열 성능이 엄청 떨어져요. 그리고 단점이 뭡니까? 유럽에서는 걔를 못 쓰게 만들죠. 한 10년 지나면 부스러지거든요. 난립니다. 대안이 지금 없는 거예요, 대안. 덕트에 쓰기도 힘들고, 당장.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오류위험물입니다. 오류위험물. 오류위험물은 그냥 뭐만 오류를 떠나서 그죠? 그냥 위험물의 특성을 먼저 얘기하죠. 위험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죠? 그래서 지정 수량과 기타 등등에 대한 등급으로 인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죠. 특히 오류위험물은 뭐하고 뭐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죠? 생각만 딱 해봅시다. 뭡니까? 그러면 위험물. 체크를 딱 해볼게요. 됐고. 오류위험물은 뭐하고 뭐고? 가연물과 산소가 내재되어 반응 시 응시 질식가 불가능하고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로 고민할까요? 그렇죠? 예. 최근, 그렇죠? 뭡니까? 위험 정도로 그 등급이 개선되었고, 화산화물 등의 특징이 다르게 분류되었다. 볼게요. 무슨 말입니까? 하면 최근에는 아래쪽에 보시면 명칭이 발라져 있거든요. 3번에 제5류 위험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맨날 같은 말을 써보죠.
첫 번째 나왔던 형태는 위험물의 성질이다. 그죠? 성질은 요만큼만 분류하시고요. 길게 쓰지 마시고 나머지는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가볍게만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품명 지정수량 바뀌었습니다. 별표 하나 하시고요. 요 지금 보이시죠?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터 나이트로 아조 다이아조 하이드라진 하이드록시라민입니다. 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1종 2종 아니고 과거에는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잖아요. 1등급 2등급으로. 근데 지금 이제 종별로 바뀌었어요. 분류가. 원래는 100kg 200kg 100kg였거든요.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그대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다음 페이지 있으니까 이걸 한 번 더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더 주의를 요하는 형태로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200kg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 말 때문에 중요해졌어요, 좀 더. 이 부분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에 대한 부분 중 하나인 유기과산화물이죠. 이 또한 절반 페이지를 적을 수 있을 만큼 가야 되는 건데, 각각을 작게 적고요. 그 다음에 사용시 주의사항. 이 중에서도 5개, 6개 정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 적을 필요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 5개만 적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결론은 소환해볼게요. 약간의 뭘로 갖고 갈까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도 분류체계는 변하지 않아요. 국제적 분류체계가 다르게 돼 있어요. 분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발생 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점 해결에 지연이 발생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입니까? 보시면 국제적 분류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 거죠. 국제적 분류로 개선, 활용. 아까 우리가 봤던 유가반 청적황처럼 바꿔나가야 돼요. 제가 뭐 미리 좀 글자 짜와서 적을 수 있는 걸 최소한 시켜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같이 떠오른 대로 막 해봤네요. 끝으로 이제 개요는 그죠? 도입 배경이 가장 배경을 꼭 한번 기억하세요. 왜 하고자 한 거냐? 결론 부분은 본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만 생각하고 조금씩은 이해하도록 하세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개요와 본론 안 적어도 합격됩니다. 이걸로 고민을 하지 마세요. 아니 고민을 시켜놓고 왜 고민을 하지 말았냐가 그게 아니라 본문을 못 적으면 개요와 결론을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합격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거죠. 합격권에 이제 만약에 도달해서 갔어. 55점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을 이렇게 세웠어. 봤더니 좀 흐름이 좋은 거예요. 아, 이런 내용으로 이 사람이 적었고, 이런 내용으로 적었고라는 내용이 보여야지. 그래야지만 좀 더 합격권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 전에 본문이 안 돼 있으면 본문부터 하세요. 근데 나머지는 비워두면서 읽어보세요. 왜 냈지? 왜? 이런 것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여튼 133회 시험 친다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예. 이렇게 134회는 언제 칩니까? 예. 7월달. 며칠 남았어요? 예. 70일 남았어요. 어떻게 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가까운 종교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제 서울스타디에서도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자꾸 괴롭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좀 말을 좀 길게 했는데 오늘 또 그냥
이걸 이렇게 한번 딱 한 페이지만 한번 펴고 이렇게 한번 예상해 봅시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나온다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못 외워. 사람은 이 페이지를 통으로 다 못 외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면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조삼모사법 같은 건데 3종 분말의 소화 효과는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온도 같은 걸 안 써놓으니까 좀 더 시소하게 느껴지는데 위쪽에 있는 부분 한 개.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해서 1, 2, 3 이걸 한 페이지씩 다 외울 수가 없다고 사람은. 그리고 효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개씩 외우세요. 한 개씩. 이만큼만 외우세요. 지금 이만큼 외우세요. 먼저. 했어. 한 개 다 외웠어. 그 다음에는요. 이게 2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니까 감당도 못하고 개념도 정리도 안 돼. 그래서 하나 하고 2개 했어. 알겠습니까? 그 어떤 방식으로 하나 하고 다 외워져 써져 됐어. 그 다음에 2번 하는 거예요. 2번 하기 전에 1번 다 외워지는지 보는 거죠. 됐어. 외워져? 2번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해야 돼. 하나하나씩. 이게 너무 크게 제가 약간 좀 단점인 줄 같은 그런 거 있죠. 뭡니까 하면 우리 모의고사 한 페이지씩 하루에 외우세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 또 하시더라고. 아 그때 착각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루에 반 페이지씩 아니면 3분의 1페이지씩 정도로만 외우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외워지는 습관이 되면 두 번째 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답안을 좀 잘게 좀 쪼개세요. 세 장비 요만큼 오늘 외우세요. 있잖아요. 세 장비는 앞으로 나올 거니까 어떤 개념이다, 어떤 식이다, 어떻게 영향인지 외우세요 지금. 그게 암기 카드 하나입니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놈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따지면 그렇게 따져보면 개수는 좀 많아지겠죠. 한 3, 400개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당락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택도 아니면 정전기 하다 무슨 기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외우지도 마세요. 그건 나중에 활용도 안 돼. 내가 몇 점쯤 55점 넘어가면 이제 준비하세요. 그런 것들을. 요번 시험만 대비했을 때 보는 거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것들의 틀을 먼저 쌓아놔야 돼요. 새 장비는 틀이잖아요. 3, 4번 이상 나왔어. 그럼 무조건 외워야지. 다시 합니다. 밑에 거 외울 거 안 외울 거예요, 이거? X도 돼 있는데 굳이 외워야 되겠습니까? 다음 시험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야 나오는 느낌이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본인 스타일이니까 외우는 거지. 활용이 없어요. 안 외워져야지. 똑같이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 나와요 안 나와요? 무조건 나온다고 무조건. 무조건 나오는데 9가지가 다 안 외워져. 그럼 하루에 몇 개 해라고. 위에 4개 하라고. 그 다음에 4개 외우고 나면 하라고. 그래서 좀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세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외워요 사람이. 그래서 처음부터 몇백 개, 몇십 페이지, 몇백 페이지를 외우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고. 3분의 1페이지 외우고 이만큼 하면 4개잖아요. 4개. 4개 쭉 외워지면 그 다음 5개 하고 4개 외워지면 하면 그 다음에 8개 하고 그 다음 쭉 다 외워지면 9개 마무리하고 다 외웠으면 그 다음 거 넘어가고. 이런 것도 시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위에 거는 외워야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들 그렇게 해왔다고. 그래야 붙어. 너무 길게 말씀드렸었네요.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늦게 죄송합니다.